언론인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고기동입니다. 출자 출연 기간 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최민호 시장이 몸 컨디션 악화에 따른 병원 진료 중으로 시의회 제81회 임시회에 폐회식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최 시장은 7박 10일간의 공무 9개 출장 중 조례안의 제2요구가 실수로 통과되었다는 내용을 현지 시간 심야 보고를 받고 주간에는 계획된 출장 일정을 수행했고 야간에는 시의회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밤을 새우며 부심하였습니다. 토요일 새벽 비행기로 귀국한 이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월요일 오전에는 귀국 출장 보고를 기자회견을 하는 등 밀린 업무와 범거리 청소 등 각종 행사로 휴식을 전혀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에 합리적 대안을 제안하는 등 동분서주하였으나 의회의 거부로 무산되었고 컨디션 악화로 병원 진료를 받아 오늘 병가를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제80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출자 출연 기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제81회 임시회 제의 결과 조례안이 가결되었으나 표결 과정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였고 그 하자는 실수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이 실수는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당면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최 시장은 상병원 의장과 임채성 행보기 위원장에게 시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의 실수로 인해 빚어진 결과에 대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와 진실에 입각하지 않은 것으로 법 이성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양 부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들 또한 의회와의 소통과 설득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시장과 의장 단간 간담회를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발전적 대안을 담은 시장 친서를 의장에게 전달하는 등 불필요한 정쟁의 씨앗을 거두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숙고 끝에 우리 시가 제시한 대안은 시의 발전과 시민의 화합을 위해 출자 출연 기간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안이었습니다. 임원 추천위원회를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3명, 기관 이사회 추천 3명으로 균등하게 구성하여 조례가 아닌 정관으로 이를 다룸으로써 기관의 자율성 침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발전적 대안이었습니다. 또한 최 시장은 시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예상되는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갈등 해소를 위해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중대한 절차상 흠결이 명백한 하자 있는 조례안을 공포할 수는 없습니다. 실체적 진실과 절차상 하자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 기능을 육성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관광 기능 육성을 통한 자족 기능 강화는 39만 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한 만큼 이러한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전문 조직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정되어 있는 25년 국제정원도시 박람회와 27년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등 대규모 행사들을 빈틈없이 준비하기 위해서도 전담 조직을 적기에 마련해야 하므로 보류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보직 개정 조례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관광에 대한 시민 수요 충족을 위해 시장과 공무원들은 단 하루의 낭비도 없이 일에 전념하고자 하며 전담 조직을 다룬 조례안의 원만한 통과를 위해 시의회의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화합을 위해서는 시와 시의회 간 협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의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들이 정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공무원들이 맡은 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성함과 언론사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브리핑 주제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중원 기자님. SR타임스의 서중권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이렇게 시가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고요. 이렇게 미공포 시 발생되는 리스크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했을 때 하고요. 대안제 시가 여러 각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뭔지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단 조례 공포를 요청하는 협조가 시청으로 의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법상 시장이 공포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5일 이내에 공포를 하지 않으면 의장이 하도록 지방자치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조례안에 대한 공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포를 만약 하게 되면 그 조례에 따라 시장이 2명, 의장이 의회에서 3명, 그리고 기관에서 추천하도록 이렇게 임원추천위원회가 되게 됩니다. 말씀하신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은 여러 법 실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을 배제하지 않고 다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시스 홍 기자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시장님께서 행사할 수 있는 이제 대법원 이제 제소가 있는데 그 대법원 제소를 하실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그 사항에 보면 그 집행 정지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 두 가지 권한을 다 행사하실 예정이신지와 이거 이외에 뭐 다른 방법으로 지금 조금 전에 밝히셨듯이 절차상 하자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처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 소가 가능하고요. 그때 가처분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배제는 하지 않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절차적 하자를 명확히 밝히는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히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제소는 20일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여유 있는 시간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유 있다는 시간은 20일이기 때문에 4월 초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포커스 뉴스라인 최 기자님. 예, 포커스 뉴스라인의 최주빈 기자입니다. 그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이번 그 임무 추천의 구성 자체를 그 기관의 정관에 이게 할 수 있도록 이게 돼 있는데 이번에 우리 시 같은 경우 이걸 조례로 만드는 거는 사무위법에 대한 위반이라는 어떤 법조계의 그 의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예.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것도 좀 다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님 말씀처럼 어쨌든 상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어서 제의를 요청드렸던 것이고요. 아마 의회 차원에서는 그 같은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다시 그 재의결된 부분이 다시 가결이 돼서 연결되었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뉴스. 예, 디지뉴스 24 이태 기자입니다. 오늘 여기 자료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세 가지 조례안이 소위 정치적으로 여야라는 그 대립 구도에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좀 아니냐라는 걸 가지고 지금 부딪히는 구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세 가지 부분을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양쪽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임원추천위원회 관련해서는 당초에 시장 2명, 시의회 3명, 기관이사회 추천 3명이 전 정부 이춘희 시장 재임 시절에도 유지됐던 것이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문화재단하고 두 군데 그 소속기관만 시장 3명으로 바뀌면서 좀 문제가 불거졌던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 집행부에서 내신 시장 추천 3명, 시회 추천 3명 이 부분이 향후에도 어떤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어떤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생각해서 제안을 하신 것이 이제 일단 첫 번째 질문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전에 통과됐던 다자녀 관련한 조례 관련해서 이제 셋째부터 입학 축하금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제 알다시피 국가적으로도 올해 역대 최저 출산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의 취지를 가지고 한 부분이 있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한 부분은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라는 주장으로 좀 맞서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좀 어떤 부분으로 좀 받아들이고 계신지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로 그 문화 플러스 관광재단을 설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역시도 그 이순희 시장 전 정부에서 이미 관광재단이라는 부분을 추진해 왔던 부분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지금 또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 70억 원이라는 예산을 5년 동안 투입을 했을 때 실질적인 관광 진흥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과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먼저 만들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자라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으로 알고 있는데 아예 뭐 이게 무조건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들은 또 아니신 것 같고 이 세 가지 부분이 지금 첨예하게 좀 대립하는 구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문화관광재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지난 시정에서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별도로 관광재단을 만들어서 기관을 별도로 두는 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그 산하 기관들을 혁신하는 과정에 있고 또 통폐합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합리적으로 문화재단의 기능을 보강을 해서 관광 기능까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 좀 합리적인 안이었습니다. 아까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굉장히 후의 일이고요. 여러 가지 조성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업 유치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시간은 실제 작동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당 부분 할 수 있는 일들이 관광을 진행하고 많은 분들이 세종에 오셔서 그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문화관광재단도 조례 요청을 좀 드렸던 사항이고요. 아까 조직이 먼저냐 일이 먼저냐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상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좀 만들어 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자님들 언론인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한 이해를 해주시고 좀 도와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자녀 조례 또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자녀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취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어려운 저출생 상황에서 굉장히 정책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 기술적으로 이거를 예산을 셋째 아이는 몇십만 원, 넷째 아이는 몇십만 원 이렇게 조례로 명확히 하는 것이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 자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만 사실은 우리에 두고 있고요. 나머지 그리고 필요한 예산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의회와 소통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자녀 조례 자체 내용을 정책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만 조례 기술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임원추천위원회 말씀 주셨고요. 현재 3대3 저희가 제안한 내용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조충점, 타협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께서 아마 제안을 하신 거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3대3이면 아마 균형적인 여러 가지 논의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안이 된 것입니다. 네, 내일부 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내외부 김주환입니다. 저는 그 번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그 이준배 부시장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본회의장에서 불미스러운 상황을 이제 집행부하고 여러 기자들이 이제 지켜봤습니다. 정해 시간에
우리 이준배 부시장께서 목소리가 너무 크셔갖고 저 뒤에 다른 기자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에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준배 부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에 김학서 의원이 이제 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이 굉장히 옹호하는 그 발언을 한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당사자께서 직접 설명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그 회의장에서 이준배 부시장께서 여미전 의원이 이 김학서 이제 의원의 그 지역구에 있는 현안을 가지고 5분 질의를 해서 이제 감정이 이제 좀 이렇게 불거져서 한 것 아니냐. 그 여미전 의원도 일부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이준배 부시장님의 그 소신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이준배입니다. 오늘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좀 자리했습니다. 의회 중에 돌발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다 지켜보셨다시피 정해진 의회 활동이 의정 활동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지난번 조치원 비행장 관련된 5분 질의도 그렇고 또 이번에 또 환경타운 관련된 질의도 그렇고 사실은 의원으로서 충분히 지적할 만한 5분 질의할 만한 내용이기는 하나 상대 지역구에 지역구 위원이 있고 그 위원들과 동업적 정신을 발휘해서 그런 내용을 공감하고 질의를 하고 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의회 안에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쯤에 우리 부의장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또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하시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대가 불미스러운 얘기에 대해서 들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일이 커지지 않도록 부의장님께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좀 말씀드리고 또 부탁도 드렸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전임시장 3기부터 시작된 많은 일들 그리고 그런 일들의 연장선상에서 사기가 이어가고 있는 일들 중에 우리 주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어려운 일들을 현재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듯 때로는 공이 지난 3기에 있는 듯한 이런 5분 질의는 결코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양해까지는 아니지만 상대 지역구의 의원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는 충분히 지역구 의원인 김학서 의원께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제가 우리 김종환 논설위원님과 말씀을 좀 잠깐 나눴고요. 아마 그 사이에 제 목소리가 워낙 큽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아마 뒤까지 가서 제가 마치 잘못된 부분을 편을 든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셨다면 그건 사실과 좀 다르고요. 분명한 것은 저도 제 생각이 맞다라고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 김학서 의원하고도 직접 통화를 해서 그런 그분의 마음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그 보기동 행정부시장께서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좀 또 여러분들께 좀 드려야 될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어차피 승길에 말씀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다 앞서 브리핑한 것 같이 공무 국외 출장 중에 의회 상황을 보고받고 거의 힘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그 상황을 보고받으시고 그 내용을 같이 논의하면서 귀국하자마자 다양하게 의회와의 협치를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 의회의 노력들 중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충안도 제시하시고 333이라는 게 합리적인가냐는 질문도 이혜택 기자님이 하셨는데 그건 시장님의 제안이십니다.
상경원 의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에 대해서도 물어봤고 이 과정을 김강훈 원내대표를 특사로 해서 원내대표 2명과 상경원 의장 3명에서 이 문제를 좀 토론을 하기를 원하셨고 토론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 조례안 등 다양한 의회의 이번 건과 관련된 내용들을 토의하는 과정에 재량 사업비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조례 통과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받아주는 대신 의회에서 의원들 재량 사업비를 달라라고 하는 상경원 의장의 요구가 있었고 시장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의원 사업비는 2012년도에 행안부에서 금지 공문이 발송이 됐고 2013년에는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개정이 됐습니다. 법 개정이.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 집행할 수 없다라고 해서 충남도에서 3억이라는 의정 재량 사업비, 포괄 사업비라고 하죠. 이런 사업비를 집행한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감사를 받았고 이런 위법적인 요구를 하면서 민생을 그걸로 같이 조례를 통과하는 그런 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께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어제 밤새 고민하시고 또 그런 과정에서 아마 상당히 큰 충격으로 오늘 의회 불출석 그리고 병원에서 지금 치료 가료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볼 때 과연 이것이 단순히 조례 그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집행부가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다른 본인들의 요구를 우리에게 집행부에 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 저희가 오히려 저는 더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당일 전날까지도 홍성국 국회의원께 전화까지 직접 드려서 이게 시의회 차원에서 중재가 되지 않는다면 중앙당에서 좀 나서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한테 불리하다라는 홍성국 의원의 발언을 듣고 또한 시장님이 굉장히 당혹해 하셨던 것이 제가 옆에 있는 배석한 사람으로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앞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대법원 문제 여러 가지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치료 마치시고 돌아오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알기로는 또 시민들께서 실질적으로 감사 청구를 아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청구에 대한 결과가 월요일 날 청구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가 조금 더 구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상경원 의장에게 보냈던 친서입니다. 친서를 보내셔서 정말 이런 사태를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보낸 편지가 한순간에 재량사업비라는 생각지 못한 제안을 받고 시장님께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신 게 사실이고요. 이렇게 초기부터 시민들에게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신 약속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의회가 시민 머리 위에 있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이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단체장으로서 시민들께 약속한 것 자체가 공약이고 이 공약을 지키게끔 하는 것 또한 시민과의 약속이 이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해야 될 협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협치가 뒤로 하고 시장이 그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감시와 견제의 기능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약속을 못 지키게끔 가로막는 것은 저는 의회 본연의 어떤 기능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조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인사권에 대한 문제도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미 인사권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한테 시민들에게 약속한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 고민이 결국은 멀리 있는 기업 유치와 올해도 저희가 작년에 8,900억
9천억 정도의 투자 유치를 했고 올해 1조 정도의 투자 유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3년, 길으면 5년에 벌어지고 저희 그거에 따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기업 유치만으로 지금 현재 당장 25년, 27년 있는 국제급 행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관광재단 하나를 제대로 만들 수 없는 시의 어려운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문화재단 안에 관광재단을 기능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자족기능 플러스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것이 더 나아가 소상공인 활성화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다양한 재정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임에 저희 입장에서는 물러설 수 없는 조례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로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또 임시에마저도 열릴지 하는 굉장히 큰 위기감에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병원에 가류 중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 부시장이 이렇게 기자님들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이 절실함을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곡해하지 마시고 팩트에 준해서 시민들께 이 사실을 말씀 주시고 집행부가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저 KBS의 최선중 기자라고 하는데 네. 지금 말씀 들을 궁금증이 좀 생겨서 질문 드리는데요. 시점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서를 보냈고 딜이 있었고 딜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고 실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딜이 있었던 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어제. 아, 어제. 예, 마지막에 이제 막판에 시장님께서 저희들 이제 양 부시장 그리고 전체 실국장들 다 의회에 가라. 그리고 의회에 가서 의원님들 한 분씩 만나서 설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제 시장님의 마지막 이제 노력으로 친서를 직접 우리 특사 자격으로 우리 김광훈 원내대표에게 줬고 그걸 가져가서 원내대표 2명과 상병원 의장 셋이서 토의하는 과정에서 재량사업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말을 김광훈 의원이 시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네, 보고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공유했습니다. 공유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그 사실을 확인하시고 바로 퇴근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정확히 여쭤볼게요. 딜을 했다고 하신 분을 기사화하려다 보니까 사실 팩트 차원에서 네. 정확히 상병원 의원님한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하셔도 됩니다. 정확히 네. 요구사항이 어떤 건지 좀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저도 뭐 전해 드린 거니까 현장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김광훈 의원한테 이 얘기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충남은 3억 정도의 의원 재량비가 있는데 라고 상병훈 의장이 말을 꺼내셨고 김광훈 원내대표가 3억은 과하다. 우리의 시의 재정상 3억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점차적으로 좀 더 요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니 옆에서 그러면 1억 원 정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는 성명 의장님의 또 답변이 있었고 같이 배석했던 당 원내대표인 여민전 원내대표께서 뭐 그 정도는 주고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까지 하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아침까지 김광훈 원내대표 통해서 제가 전화로 확인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 하겠다. 또 기자회견을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굉장히 고민스럽지만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마치 시장님의 인사권 또 그리고 마치 저희가 의회에 무리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저 또한 고민 끝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일보 이 기자님. 예. 매일일보의 이현승 기자입니다. 고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 여기 보도 자료에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요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세종시가 세종대왕의 그런 기념으로 명칭이 세종시로 정해지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또 경기도 여주시도 또 한글을 위주로 한 세종대왕의 그런 기념을 주로 하는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주시에 보면은 문화재단이 잘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고 지금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세종시도 문화재단 이거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의회에서 이게 지금 되고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여주시의 그 모범 좀 사례가 된다면 그걸 참고로 해서 시의회하고 접촉하는 것도 어떨까 하고 여쭤보고 또 우리 시가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은 앞으로 여주시하고 협력을 하고 교류를 해서 문화 발전을 문화재단끼리 교류하는 것도 어떨까 하고 여쭤보겠습니다. 네, 기자님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문화재단은 이제 설립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사항은 문화재단의 관광 기능을 조금 더 보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여주하고의 관련된 또 세종대왕의 또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는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인장규 기자님. 예, 이세정 경제 인장규 기자입니다. 경제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방 포괄 사업비, 재량 사업비 얘기하셨는데 그럼 상병원 의장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재량 사업비나 포괄 사업비라는 그 협상안을 만약에 이제 그 제안한 안을 시장님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그 해당 조례안을 철회하거나 관련돼 있는 어떤 그것이 조례 자체가 협상의 대상으로서 뭐 이제 그것을 협상 안으로 올린 건지 그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분명히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거죠. 시장님께서 늘 평소에 시장님께서 시장님의 가치관으로 말씀하시는 한 내용은 옳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부가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협상에 제안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적인 건데 그걸 시장께서 받고 그것을 조례를 하는데 쓴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미 그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미 조례가 다 지정.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상병원 의장이 재량 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오케이를 하시면 본인들이 그 조례안과 관련돼 있는 내용을 원하는 대로 처리한다는 얘기였는지를 말씀드리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들은 얘기고 또 조례뿐만 아니라 뭐 어쨌든 어떤 내용이든 간에 얼마큼 받고 얼마큼 줄지에 대한 서로 간에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포괄적으로 협상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협상에 대한 내용이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뭐 확인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병원 의장은 이번에 그 조례안 관련해 가지고 이제 상정을 해가지고 다시 논의한다, 뭐 어떤 의결을 다시 한다. 이거는 자신의 권한 밖의 이야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오늘 새롭게 이제 재량 지금 관련된 협상 얘기가 다시 나와서 그건 그거 관련해 가지고 딜을 할 수 있는 안건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다시 확인을 해드릴게요. 그 안에 문화재단 안에 관광 기능을 넣는 부분과 다자녀 뭐 교육비 관련된 조례나 지금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어떤 것을 받아줄 것이냐에 대한 내용은 확인된 바가 없어서 제가 그걸 확인해 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어떠한 이유든 간에 그 안에 재량사업비를 주면이라는 서로 간의 원내대표와 상의장 간의 3자 회담에서 나온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사나 여러 가지 시장님이 원하는 바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딜은 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고 그 자체에 대한 충격이 크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은 죄송한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상병원 의장한테 한번 여쭤보시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전 MBC 조 기자님. 예, 대전의 조영찬 기자고요. 보기동 부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논란의 여지가 뭐 이제 확대 해석 같은 것 때문에 좀 그런데 명확히 좀 정리가 좀 필요해서요. 약간 형법을 물어볼게요. 그럼 과연 이제 시에서 의회의 의결을 어떻게 보면 이제 무시하고 대법원 소든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이제 어떤 이제 활동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과연 이게 그 관광재단 이런 문화재단 이런 설립 과정이 진행이 될 것인가 절차가 지금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시에서 추진 안 하겠다고 하면은 이게 만약 조례가 공포되더라도 진행이 몰스톱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조례안을 공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대한 절차상 분별의 명백함 그 두 가지 중에 뭘 얘기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김 의원이 제기한 부분이 무시된 거에 대한 절차인지 하자인지 직원의 실수라고 이제 추정되는 어떤 그 띄워놓은 거 정확하게 띄워놓은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두 가지 부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결국은 이게 자리 싸움 아니냐 시에서 추천한 사람 아니면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서로 일주일 구성 비율 갖고 이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한 시민들이 볼 때는 참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과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좀 흡연치 않은 어떤 또 자리 싸움 아니냐 시와 그 어떤 아니면 좀 섭박 싸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들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국민의힘 그 의원이 그 진위가 아닌 의사가 잘못 표출이 됐고 또 우리 사무처 직원의 또 저는 업무 미숙이라고 보는데 업무 실수라고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진위 아닌 의사가 취소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실수로 인해서 거기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정말로 이게 진실한 민의를 반영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저희가 강하게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대한 절차상 결함이 있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례 올스톱 말씀 주셨는데 아직 그 저희가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절차를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조금 더 진전되면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그 절차상 문제가 그죠? 그 중에서 어떤 게 더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글쎄요, 제가 어느 게 더 경중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실수가 있었던 것은 명백한데 그 실수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더 크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수가 자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이 정쟁의 씨앗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실수로 인한 그 효과가 발휘되는 거에 대해서도 신중하다는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실효성 문제인데요. 그 문화재단 설립의 관광 기능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실 건지 그러니까 결론이 나기 전에는 이걸 추진을 중단하실 건지 그걸 말씀해 다시 한번 의회 협조를 요청드리는 것이 이 문화관광재단 관련 조례가 충분히 논의를 거쳐 의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회에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것은. 세종문화재단 김 기자님. 세종문화재단의 김병상 기자인데 짧게 두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임원추천위원회 그 3대4만 나오기까지 이 단초를 준 게 그 의회가 그 집행부입니까? 이걸 묻고 싶은데요. 당초 이 조례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임원추천에 의회가 3이고 그 시장님 2 이렇게 됐던 거를 이거를 바꿔가지고 2대3으로 정관을 바꾼 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보통 이런 조례나 그 바꿀 때 조례가 아니라 정관에서 바뀌었죠. 보통 그 당사자들 관련자들의 이해를 현격하게 침해할 때는 반드시 그거를 먼저 의논을 하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관례였는데 그런 정관에서 의회 추천을 임의로 3명에서 2명을 줄일 때 의회와 충분한 상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그런 조례안을 내게 된 건지 아니면은 일방적으로 이거는 정관이니까 의회하고 상관 결정을 받을 필요 없다 논의할 거 없다 해서 일방적으로 정관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뒤늦게 의회에서 이거를 알고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진 건지 그 과정을 명확하게 좀 먼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관광진흥재단 아까 그 부의장님께서 이 별도로 만들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기부의 통폐합 차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한 달 전에 이제 시장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이제 우리 그 시 구성이나 인구나 수에 맞춰서 별도로 재단을
수 없다 그런 그 요건이 좀 미흡하다 해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저 문화재단에다 두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부시장께서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네, 그 부분은 좀 잘못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별도 재단을 만드는 것이 여러 가지 다른 시도의 사례를 봤을 때 저희는 그 방법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말씀 제가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정부 전체의 기관 뭐 그런 조직 관리 차원에서 저희도 그러면 그렇게 별도 기관을 두지 말고 문화관광재단으로서 하나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자는 말씀 제가 드렸고 또 제가 혹시 전달 잘못했다면 좀 제가 정정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정관 관련해서는 팩트는 일단 문화재단의 정관은 아직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바뀌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문화재단 정관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재단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으신데 문화재단은 아직 정관이 그 문화재단 얘기는 다른 의장 추천을 그렇게 줄이는 걸 의회 추천수를 줄이는 거를 의회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 이준희 시장 때부터 원래 그렇게 돼 있었던 겁니다. 저희가 얘기한 게 하셨나요? 예. 문화재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문화재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한 번만 더 디지뉴스 24 이기자님. 죄송합니다. 지금 브리핑한 거 조금 벗어났는데 4시에 바로 사업연합회에서 브리핑이 있는데 거기에 또 시 예산 집행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올 예정이라서 간단하게 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영평사일 산사음악회랑 구절초 축제 관련해서 거짓 계획서를 제출해서 부정한 홍보비를 시설 중복해서 수령했고 이를 전용해서 작년에 처음 했던 낙화 축제에 사용했다 뭐 이런 문제 제기를 의회에서 이건 뭐 국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 두 양당 의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같이 얘기가 나왔던 것에 대해서 이제 불교사업연합에서 오늘 정확하게 진상을 밝히겠다 해서 4시에 브리핑을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시 예산이 활용됐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제 부시장님도 아마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을 보고 받았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떤 문화축제, 도시 내 문화축제, 그 다음에 어떤 사찰에 지원하는 부분, 그 다음에 사찰이 좀 관여된 정촌복지센터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제기가 의회에 나왔던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예산 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크게 공정성을 해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좀 기자님 답변에 직답을 좀 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